혹시 경도인지 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경도인지 장애의 신호가 뭔지, 원인은 또 뭐고, 우리가 어떻게 미리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방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요. 이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보내는 좀 더 깊은 신호일까요? 바로 그 애매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평범한 건망증하고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쇠를 어디 뒀는지 가끔 잊어버리는 거? 그럴 수 있죠.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도인지 장애, 영어로는 MCI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MCI는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정말 딱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일상생활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태. 바로 이 시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3년에서 5년 안에 무려 30에서 40%가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거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숫자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뇌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가 쌓인다거나 또 뇌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뇌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만성염증이나 특정 영양소 부족 같은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뇌세포는 서서히 지치고 결국 손상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인이 복합적인데 그럼 현대의학은 지금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력에 중요한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일단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 같은 건데 이건 아예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해서 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춰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병을 뿌리 뽑는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뇌가 붓거나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보완적인 전략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영양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 뇌 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양소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영양학적 접근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BDNF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뇌의 비료 같은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가 쑥쑥 자라나도록 돕고 기존 세포들 사이의 연결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심지어 기분을 조절하는 데까지 전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여적이죠. 자,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 첫 번째, 미국인삼은 기억력에 중요한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지원하고 동시에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코파는 직접적으로 뇌의 비료, 즉 BDNF 수치를 높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열매 추출물, 이것도 BDNF를 촉진하면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주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면서도 서로 돕는 느낌이죠.
이 화면은 이제 참고 자료에 나온 이미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의 포뮬러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걸 볼 수 있죠. 물론 뇌 건강을 돕는 영양소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인 오메가3, 그리고 뇌혈관에 해로울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 B군, 또 혈액순환을 돕는 걸로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도 자료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싹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에이,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신호 뒤에 숨어 있는 생물학적인 원인들을 이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영양관리나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양 섭취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핑거 연구가 이걸 증명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에 좋은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꾸준한 두뇌 활동과 활발한 사회적 교류,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뇌를 지키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오늘 분석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이고동성으로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 중 하나거든요. 결국 심혈관 건강이 바로 뇌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는 정도인지 장애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조기에 잘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각자의 인지적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